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전거래일 대비 3.28% 급등하며 코스닥 1000시대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를 극복하며 3% 안팎의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 소비자들의 집값 전망 지표인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지구의 지하철 9호선 연장이 확정됐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양한나입니다. 코스피가 배당락 영향에도 2820선에 올라서며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3%대 강세를 나타내며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코스피 3000선 시대에 이어 코스닥 1000시대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퍼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코스닥이 3%대 강세로 연고점을 돌파하며 957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제 코스닥은 1000시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에 동학개미의 러브콜이 더해지면서 대다수 종목의 온기가 확산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코스피는 0.42% 오른 2820.51에 마감했습니다. 배당락 영향을 무난히 비켜가며 3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를 보였지만 개인이 2조 원이 넘게 주식을 쓸어 담으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내년 국내 증시에 대한 장밋빛 전망 속 코스피 3000시대, 코스닥 1000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왔던 올해가 저물고 있는데 내년엔 코로나19 여파를 딛고 완만한 회복 흐름을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목표 전망치까지 달성하긴 불확실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정부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3.3%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내년 하반기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되면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가 상승 추세와 대출금리 하락 등이 소비 여력을 개선해 민간 소비는 3.1% 늘고 제조업 경기 회복으로 설비 투자는 4.8% 증가하며 취업자는 15만 명 안팎으로 늘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역시 내년 중후반기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경제 성장률이 3.0%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종전보다 0.2%포인트 높인 수치입니다. 한은은 2분기를 저점으로 최악의 경기 상황은 지났다고 진단하며 내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지만 회복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한계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달 발표를 통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5%에서 3.1%로 낮췄고 민간 연구기관들인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들도 정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로 전문가들은 3%세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 상황. 결론적으로 내년 경제는 완만하게 반등하는 나이키형 회복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용건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충격 이후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서 이격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급속한 하강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수 소비와 고용 회복에 무게를 두고 내년 경제의 반등을 이뤄내겠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설석영 기자입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2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1월보다 2포인트 오른 132를 기록했습니다.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상승폭은 지난 2013년 1월 집계 이후 최대치입니다. 주택가격이 앞으로 더 높아질 거라고 대답하기 시작한 지난 6월 이후 전망지수는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또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 심리는 사실상 최하 수준입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이 수요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여전히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정부의 여러 대책들이 나오면 이제 수요자 기대 심리가 좀 낮아지거나 좀 이제 기다리는 대기 수요로 전환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거란 기대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어 매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부에선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이 한계에 달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들과 시장 전문가들 대부분이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가 공인중개사 506명과 부동산 시장 전문가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 10명 중 9명은 내년 집값이 1에서 3%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상승률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도 내년 수도권 집값이 5%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 이유로는 공급 물량 부족을 주로 꼽았고 전세 시장 불안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 증가, 정부 규제에 따른 매물 감소 등의 의견이 뒤이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지구의 지하철 9호선이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에는 서울과 주요 도시권을 연결하는 서울 강동 하남 남양주 간 9호선 도시철도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남양주 왕숙에서 강남역까지 70분에서 45분으로 단축되고 서울역은 45분에서 25분으로 이동 시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고양 창릉지구에는 고양 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인 고양선과 GTX-A 창릉역이 신설됩니다. 이곳에서 서울역까지 40분에서 10분으로, 여의도는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내년 1월 18일부터 식당과 카페, PC방 등 코로나19 집합 제한 업종은 은행권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대출을 저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에 따르면 이번 대출은 총 3조 원 규모로 행해지며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출의 경우 대출 첫 해 보증료를 면제하고 2에서 5년 차에는 연 0.6%의 보증료율을 적용해 현재보다 보증료율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대출 금리 역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연 2에서 4%대인 소상공인 2차 대출에 비해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특별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취급하는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분양시장은 코로나19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오프라인 견본주택 대신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아예 분양 일정을 연기한 곳들도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분양 물량은 예정된 물량의 90%가량만 분양됐습니다. 내년 분양시장은 어떨까요? 부동산부 지혜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내년도 분양 예정 물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 전국에서 몇 가구나 공급이 되나요? 네, 직방 조사에 따르면 내년 분양 예정 물량은 약 23만 3천 가구입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이뤄지는데요. 특히 내년 하반기 예정된 5만 9,539가구 중 2만 4,400가구, 즉 40%가량이 3기 신도시 물량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를 보시면요. 7월에서 8월까지는 4,300가구, 9월에서 10월까지는 5,600가구, 11월에서 12월까지는 14,500가구가 예정됐습니다.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는 공공분양 아파트라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요. 올해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만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서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내년 분양 예정 물량은 올해보다 약 5만 가구 정도 적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일부 건설사 중에 아직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한 곳들도 있어서 추후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분양 시장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높은 인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올해 분양 시장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역대급 청약 경쟁률 기록도 나왔어요. 네, 올해 예정됐던 분양 물량은 전국 31만 4천 가구였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 부동산 정책 변화로 예정됐던 물량이 모두 시장에 공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총 28만 2,214가구가 실제 분양됐는데요.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4만 4,290가구가 공급됐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공급이 많이 이뤄진 곳은 경기도고요. 서울은 예정했던 물량의 절반이 안 되는 42%밖에 분양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예정 물량을 다 소화하진 못했지만 분양시장과 청약시장은 말 그대로 활황이었습니다. 올해 분양에 나선 아파트의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은 27.4대 1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원래 인기 있던 지역인데다 예정 물량에 한참 모자라는 공급이 이뤄지다 보니 경쟁률이 올라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서울의 분양 물량이 예정했던 물량의 절반도 채 달성하지 못했다고요. 네, 예상대로라면 올해 서울에서 6만 6,556가구가 분양됐어야 하는데요. 실제 분양된 가구 수는 2만 8,100가구에 그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변수였지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분양을 뒤로 미룬 재개발,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많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은 실제로 올해 좀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정비 사업을 통해 짓는 아파트들이 전체 공급의 과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실제로는 전체 공급된 아파트 가운데 32%에 그쳤습니다. 올해 주요 예정단지였던 둔촌주공 재건축과 레미안 원베일리도 모두 내년으로 일반 분양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두 단지는 각각 12,000여 가구, 3,000여 가구 등 대규모 단지인 만큼 분양 물량에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 밀린 물량들이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둔촌주공과 레미안 원베일리를 포함해서요. 내년에 공급되는 아파트 중 주요 단지들 짚어주시죠. 네, 일단 서울에서 내년에 공급 예정인 아파트는 앞선 두 단지 외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아파트, 서초구 DH 방배, 신반포 메이플자이 등이 있습니다. 모두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자이 크레스트, 광명 ER구역 재개발 등이 대규모 공급 단지들입니다. 부산에서도 4,000가구 규모의 재개발 아파트인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동래구에 들어섭니다. 네, 내년 청약 시장에서 바뀌는 제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우선 특별공급에서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점입니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외벌이 기준 현재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 이하로 완화됩니다. 맞벌이인 경우 현행 130% 이하에서 160% 이하로 조정됩니다. 공공주택에서는 외벌이 100%에서 130%로, 맞벌이 120%에서 140% 이하로 바뀝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재는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인데요.
내년부터는 공공주택 130%, 민영주택 160%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외에도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이 확대되니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자신의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할 경우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청약이 금지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도 2월 19일부터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요. 공공택지인지 아닌지에 따라 거주 의무 기간이 달라지기도 하니 예비 청약자들은 유념해야 합니다. 네, 부동산부 지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인사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연성 장관의 출마 선언 시기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여권에서 가장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박 장관의 공식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선 장관은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12월 각종 여론조사 매체 통계에 따르면 범여권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대수장을 맡은 박영선 장관은 사선 중진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기대감에 부응하며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벤처 투자를 활성화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중소기업의 사령탑으로서 탁월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줘 서울시의 새로운 수장으로 적합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혹은 내년 초 문재인 정부의 개각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자리가 교체된다면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장에 대한 출사표를 던지며 공식 선거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한 후보로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등입니다. 박영선 장관과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강력한 라이벌로 꼽힌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역시 서울시장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내년 하반기 목표로 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기업 공개 준비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향후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와 카카오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내년 기업 공개 시장에 돌풍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카카오 삼형제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난달 글로벌 사모펀드 TPG 캐피탈과 홍콩계 사모투자펀드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 등 글로벌 투자기관이 잇따라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이달엔 상장 주관사로 KB증권과 크레디트 스위스를 선정하고 공동 주관사에는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증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IPO 준비가 순항 중인 가운데 증권시장에서 바라보는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는 6조 원에서 40조 원에 육박합니다. 카카오뱅크의 금융혁신 성장세, 시중은행과의 차별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 등 계열사와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역시 내년 IPO 시장에 나설 카카오페이가 보유한 카카오페이 증권과 보험사 진출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와 상품 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년엔 핀테크와 증강현실, 인공지능 관련 기술 개발을 연구하는 금융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중금리 대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기준 카카오뱅크는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인기 검색 1위에 오르며 9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 오늘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주문 결제하면 10,000원을 환급해 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중단했던 외식 소비 쿠폰 행사를 오늘 오전 10시부터 배달 앱에 한해 일부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배달 앱은 배달 특급 위메프오, 먹개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 등 7개입니다. 카드사는 국민과 농협, 롯데, BC,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
50곳이 참여했습니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 앱에서 2만 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하면 됩니다. 반드시 배달 앱을 통해 결제한 것만 인정되며 배달원 대면 결제나 매장 현장 결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쌍용자동차가 부품 협력사들의 납품 거부로 이틀간 가동 중단됐던 평택 공장 일부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쌍용차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에 현대모비스와 S&T중공업, LG하우시스, 보그원어 오창,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등 협력사들이 부품 공급을 거부하자 지난 24일과 28일 평택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모비스와 S&T중공업은 29일부터 부품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3개 협력사는 납품 재개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틀간 평택 공장 중단으로 발생한 생산 손실은 약 1,300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분 가동을 시작한 라인은 티볼리 에어, 코란도가 생산되는 1라인과 렉스턴 스포츠 및 칸을 생산하는 3라인입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가 세계 각국의 비대면 강의 수출에 성공하며 비대면 K교육 전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계에도 온라인 비대면 수업 수요가 증가하며 20년 비대면 강의 노하우를 지닌 글로벌 사이버대학교가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는 이미 체결한 인도 힌두스탄 공과대학교와 인도네시아 비누스 대학 등의 원격 명상 강의 수출을 시작으로 더 많은 해외 대학에 원격 강의를 전파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비는 서울, 경기, 강원도, 충청도부터 저녁에 그치기 시작해서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는 계속해서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5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제주도와 서해안에는 최고 20cm, 충남 내륙과 전라 내륙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서해안에는 최고 2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기도 하겠는데요.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제주도 산지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찬바람의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며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도 발효되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영하 12도, 춘천 영하 13도, 대전 영하 8도, 대구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이번 추위는 꽤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와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밤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내일 아침 수원 영하 11도, 청주 영하 8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동해안에는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릉의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시작해 한낮에도 영하 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와 광주, 전주에는 눈비가 내리겠고 아침 기온 전주 영하 6도, 부산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서해와 남해상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해상의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에는 토요일까지 길게 눈이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강한 한파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